아침 단상 333호 정옥성 목사. 평온한 마을에 코뿔소 한 마리가 갑작스럽게 들어와 사람들을 자꾸 뿔로 받아 죽게 합니다. 사람으로 있으면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코뿔소는 뿔로 들이받아 죽여버립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코뿔소로 변합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코뿔소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코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랑제만은 모든 사람이 코뿔소로 변하는 군중 속에서 끝까지 싸워 인간다움을 지켜냅니다. 루마니아 출신 이오네스코 유진이라는 극작가가 쓴 코뿔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연극으로 올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올려진 연극에는 홀로 남은 인간 배랑제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원작에서는 코뿔소로 변하는 군중 속에서 끝까지 싸워 인간다움을 지켜낸 영웅적 존재로 그렸다면, 연극에서는 인간으로 남을지 코뿔소가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오네스코 유진은 그 책의 주인공을 통하여 어찌 사람이 코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원작 코뿔소는 지식인들이 비인간적 폭력을 별 저항 없이 추종하고 힘있는 집단 편에 서서 안주하는 모습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연출에 손을 거친 연극 코뿔소는 과연 물들지 않은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되묻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 둘 코뿔소로 변해갑니다. 나약하고 소심한 주인공은 친한 친구마저 코뿔소가 되는 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사랑하던 여인과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것을 약속하지만 그 여인 역시도 최후에는 흔들리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코뿔소인가 사람인가의 갈림길에서 대세는 일관되게 코뿔소로 향합니다. 변신에 대해 비판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무서운 속도로 코뿔소화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있는 주인공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광기가 넘쳐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 그랬습니다. 마녀 사냥의 광기는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사회생활의 원리가 되는 중세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특히 가톨릭계 지배제도가 확립된 시대에는 집단의 광기가 각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위 마녀 사냥의 폭풍이 불어온 것은 르네상스에 들어온 이후로 중세 전체를 통해서 처형된 마녀의 수는 가장 진보적인 15세기와 그 후에 2세기간에 처형된 마녀의 수보다 적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그 마녀 사냥의 광기가 얼마나 무섭게 불었는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이념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거센 광풍의 좌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당했습니다. 독재 항의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갔습니다.
학원에서도 군대에서도 강요했습니다. 내가 68년도 5월에 공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내무반의 구성원이 거의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반 공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안동 출신으로 군에 입대한 손모 일병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무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가의 민주화 열망이 지나쳐서 나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모습은 진정 민주화의 모습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광풍은 그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뇌송송, 구멍탁이란 이상한 신조어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나는 그 당시 미국에 경유해서 남미를 한 달간 여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실컷 먹고 다니고 있는데 한국 뉴스는 매일 광우병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내가 비정상인가 하고 헷갈려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영국인 가정에서 돌아가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지 연어 스테이크만 나왔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광우병 광란을 외신으로 보면서 이번에 오시는 손님은 한국 사람이니 대접할 때 절대로 소고기는 준비하지 말고 대신에 연어로 대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픈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후배 동역자들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담소 중에 나에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 모 비서와 연애를 하는데 모 호텔에서 만나는 날에는 모든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아예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들은 불쌍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니 형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배웠다는 소위 지식인들도 이 정도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좌파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수 꼴통에다 토착 외국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광기의 시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가 아닐까요?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주장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어느 스타에게 악성 댓글을 퍼부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현대판 마녀 사냥의 광기가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의 모 목사의 형태를 비판했더니 너도 빨갱이와 똑같은 놈이라고 엄청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현대 코뿔소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너도 나도 살기 위해 코뿔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 다니는 내가 잘 아는 젊은이는 방송국의 분위기가 모두 진보적이라 자기도 그저 진보인 척 지내고 있다고 자조적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보의 코뿔소, 보수의 코뿔소가 우리의 정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없을 듯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코뿔소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감사합니다. 밖에는 흰 눈이 하얗게 아주 눈이 많이 왔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